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 로봇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 그 산업화하면서 쓰던 로봇과는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AI가 같이 결합이 되는 로봇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디까지 발전할지 최근에 그 오픈 AI랑 피규어 AI가 네. 같이 협업해서 만든 그 로봇 보니까 이젠 슬쩍 이제 앞에서 이제 막연하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거 아닐까요?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는데 언젠가 네. 제가 한 10년, 15년이 지났는데 저희 집에서 $20,000 정도, 한 2천만 원 아반떼 정도 살 가격으로 로봇을 샀더니 집에 와서 빨래도 해주고 네.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준다. 그럼 전 살 것 같거든요. 저도 살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그거를 대체하려니 비싸서 안 썼는데 $20,000를 하거나 아마 정수기처럼 렌탈을 해줄 거예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 아마 계속 그렇게 렌탈 서비스로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로봇은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로봇을 해서 한 달에 20만 원 내지 30만 원 주면은 가사 도우미를 보내준다. 저는 할 것 같아요. 사람을 이제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네, 그리고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시장이 되게 크게 열릴 거라는데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로봇 기술은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도 뭐 잘 되고 있죠. 예. 로봇 산업은 커지고 있었는데 이 산업용 로봇은 점점 많은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소프트웨어를 쓴다라는 것은요. 점점 소프트웨어는 코딩이 길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어져요. 그럼 되게 복잡도가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로봇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해지면 네. 로봇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은 증가해요. 예. 이것이 이제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 초기에 있었던 것과 피처폰과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그 안에 있는 OS라는 것이 등장할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졌고 네네. 점점 스마트 기계가 많은 것을 할수록 OS 기능들이 증가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복잡해지는 거죠. AI는 무슨 기능을 하냐?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웨어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 복잡성을 단순화시켜주는 거죠. 자, AI가 이번에 피규어 AI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 먹을 거 좀 집어줘 그랬더니 사과를 집어준 거예요. 네네네. 그럼 뭐냐면 사과를 음식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일일이 소프트웨어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여기에 생성 AI 또는 거대 언어 모델을 결합시키니 로봇이 사람이 명령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소프트웨어에 명령을 내려서 복잡한 소프트웨어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짚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에 명령을 만들어서 손을 움직여서 손을 갖다가 들어서 저 사람에게 명령한 사람이 건네주는 것도 다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AI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AI하고 대화할 뿐인데 AI는 그 행동까지도 다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면서 진행을 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하면서 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전통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닌 AI라고 하는 진화된 AI가 결합되면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또는 뭐 자율주행 뭐 하여튼 이런 진화된 AI가 결합되면서 훨씬 더 이 물리적인 이 기능들의 작동하는 유연성이라든지 활용 범위라든지 그리고 이것의 품질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는 것 이것을 AI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AI 로봇이 산업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대표적으로 들면 이건 AI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이건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로봇 팔이에요. 협동 로봇 같은 예, 거.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큰 범주에는 협동 로봇이 있죠. 가장 큰 범주에 코봇이라고 해서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과 함께 공장에서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것을 코봇이라고 거기에 하위 분류 중에 하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도 코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을 닮은 것이고 우리가 또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생긴 것도 인간하고 거의 똑같은 그래서 조금 놀라운 좀 우리가 SF 영화에 보는 것. 그래서 안드로이드 로봇은 조금 다른 범주고 이건 산업용 로봇이라고 볼 수 없고 일부러 요즘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처럼 팔다리를 가졌지만 로봇의 머리를 좀 이상하게 만든지 해가지고 이건 로봇임을 식별하게 해주거든요. 네.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건 식별이 안 되는 보통 우리가 사이보그라는 SF 영화에 나오는 거의 거. 인간과 구분이 잘 안 되는 정도로. 것을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건 좀 제쳐놓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은 인간의 형태하고 비슷하지만 누가 봐도 로봇인 여기에 AI가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즉 로봇 팔에 모든 이런 데 AI가 결합하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 로봇 팔이 하는 건 센티미터 아니 밀리미터 더욱더 얇게 얘가 팔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다 소프트웨어 인간이 코딩을 해서 다 짜놓 있습니다. 이런 건 정도는 인간 코딩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건 팔이니까 뭐 여기서 커피를 만들던 또는 용접을 하던 정말 밀리미터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는 미리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네.
루틴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사이버 그 휴머노이드의 대표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말씀하셨던 피겨 AI도 뭐 사과를 짚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질리티 로보틱스 지금 아마존이 창고에 쓰려고 하는 건 뭐냐면 픽 앤 플레이스라 그래요. 집어서 어디다 갖다 놓는 것. 네네네. 여기에서 집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예를 들면 노란색의 물건이 있는 걸 집어서 여기다 갖다 옮겨놔 컨베이어 벨트에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파란색 색깔이 있는 거를 들어서 이쪽으로 갖다 픽해서 갖다 놓는 작업. 네. 이건 나름대로 회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갖다 근데 거기서 컨베이어 벨트가 저기 보니까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옆에도 놔야 되고. 그러니까 즉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도 로봇 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도 이 픽 앤 플레이스라는 노동은 지금도 로봇 팔이 아니라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 로봇 많이 들어와 있어요. 키바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큰 물건을 들어서 저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로봇이 해요. 그러나 픽 앤 플레이스는 다 사람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고가 되게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LLM이 결합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되게 유연성이 높은 거고 즉흥적으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AI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자율주행하고도 마찬가지인데 테슬라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가 지금 얘기하는 엔드-투-엔드 AI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이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AI는 일종의 반쪽짜리 AI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간이 하는 프로그래밍은 인간이 룰을 집어 있습니다. 자, 빨간 불을 보면은 멈춰서 파란 불에 출발해. 네. 앞에 차가 인지되거든 50m 떨어져 있거든 속도를 얼마큼 줄여. 이런 식으로 인간이 규칙을 다 집어 있는 거예요. 예. 또는 인간의 코는 하나, 인간의 눈은 두 개, 인간의 입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집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AI는 뭐냐면 우리가 신경망 학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 데이터를 엄청나게 여줬더니 얘가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인간의 눈은 두 개구나. 인간은 보니까 자동차는 보니까 빨간색에서는 멈추네. 그럼 나도 멈춰야지. 이런 규칙을 자기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자율주행 기술, 웨이모도 마찬가지 이거는 규칙을 만들어내는 건 AI가 하지 않았어요. 네. AI가 했던 게 뭐냐면 센서 인식에서 AI를 썼던 겁니다. 아, 저기 차가 앞에 30m 앞에 있구나. 이거를 광학적 센서를 갖다가 AI가 해석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AI가 다 했던 거거든요. 또는 쉬리라든지 이런 것도 인간의 말을 인간이 지금 나한테 뭐를 물어보고 있어라고 전환시켜 주는 거. 기계어로 전환시켜 이걸 AI가 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시간을 물어보네라고 얘가 전통적인 코딩된 프로그램에 전달해주면 시간 물어봐 그러면 답변을 시간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쪽에는 AI가 작동했지만 한쪽에는 휴레스틱 코드라고 해서 인간이 만든 인간이 코딩한 프로그램이 돌아갔던 것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AI가 자율주행이든 어디든 작동했던 방법인데 테슬라가 이번에 도입한 버전 12에서 엔드-투-엔드 AI는 뭐냐면 이 부분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도 AI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근데 거대 언어 모델도 규칙을 AI가 추론하는 방식들을 쓰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즉 지금 인간이 코딩했던 그래서 테슬라의 그 엔드-투-엔드 AI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코딩했던 30만 줄 이상의 코딩줄을 다 삭제했습니다. 삭제했다고요? 네. 이제 너가 비디오 보면서 빨간불에서 멈추는지 파란불에서 가는지 네가 규칙을 마련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AI가 지금 로봇에 들어간다는 거고 자율주행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학습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 도조가 필요했던 건데 예. 예를 들면 작년 8월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테슬라를 운전하면서 실수를 해요. 회전 교차로를 들어가면 여러분 회전 교차로는 한국에 많지 않아서 로타리. 네, 로타리. 근데 많은 부분들이 이거 실수하시는데 네네. 이거는요. 모든 진입하는 차량들은 일단 멈춰야 돼요. 멈추고 선행하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선행하는 차가 없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원래 우회전도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예. 우회전도 멈췄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근데 버전 11에서는 얘가 멈췄다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버전 12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타 있는데 얘가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버전 10이 업그레이드 했는데 뭐 저기 자율주행이야 뭐야 저러다 사고 나겠는데 그래서 그 원인을 캐봤더니 미국 운전자의 99%가 회전 교차로에 일단 멈추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하던데요? 라고 그래서 얘가 사람을 배워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건 수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도 모범 운전수를 일종의 모범 운전수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쵸. 무조건 교통 법칙을 지키는 이 사람들의 비디오는 가중치를 둬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을 지금 따라하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버전 11까지는 인간이 규칙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엔드가 인간이 있기 때문에 AI가 아니었던 거예요. 규칙을 줬기 때문에
얘가 교차로다 속도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건 AI가 하는데 인간이 규칙을 줬으니까 멈췄었어요. 근데 이거를 AI보로 비디오를 줄 테니 그러니까 운전하는 비디오를 줄 테니 테슬라가 지금까지 8개 카메라 찍은 비디오를 뭐 600만 대가 깔려 있는 걸 다 줄 테니 너 이걸 학습해서 네가 규칙을 네가 만들어 봐라고 지금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초반에는 인간을 쫓아다 보니까 얘가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이거는 저는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네요. 이러한 부분에서 해결된다라면 훨씬 더 인간스러운. 그래서 지금 버전 12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 영어로 네. 테슬라 FSD 버전 10이라고 V10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쳐보시면 후기들이 진짜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뭐 수만 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근데 다 거기서 평가가 차선 바꾸는 거라든지 운전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인간스러워졌다. 예, 유턴까지도.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인간스러워졌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스러워졌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을 학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규칙을 노출하는 데 있어서. 예. 네. 이제 극강으로 인간스러워지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남은 거. 옆에 차 끼어들면 창문 내리고 욕을 해야 됩니다. 차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로봇이 AI 로봇 지금 피규어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생성 AI나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이러한 한쪽의 규칙을 만드는 것까지도 AI로 운영하는 것들을 예. 생각을 못했는데 이 AI가 로봇과 결합하면서 로봇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액추에이터, 구동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육을 만드는 이런 거. 이걸 얼마나 가볍게 만드느냐 또는 저렴하게 만들어서 20만 달러 한다. 집에서 있는 예를 들면 가사도우미 로봇을 20만 달러에 사람 못 사잖아요. 떼부자들 아니면. 네. 떼부자들은 20만 달러면 그냥 사람 고용해요. 그렇잖아요. 네. 사람이 구매 가격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쓰는 것보다 저렴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만들려면은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한 4시간 정도 구동했다가 지가 혼자 가서 충전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산들은 대단히 많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의 동작의 또는 노동의 유연성을 진화된 AI로 해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가 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서는 그러니까 넌 루틴이라고 표현하죠. 비일상적인 노동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공장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BMW랑 지금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네. 만들어지는 대로 BMW 공장에 테스트를 써보는 걸로 하고 또 앱트로닉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메르체스 벤츠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나온 아폴로라고 하는 AI와 결합된 이 AI 로봇은 메르체스 벤츠 공장에 투여되기로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서 먼저 일을 하겠죠.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1차적인 단계고 이것과 함께 지금 중국도 AI 로봇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1월에 우리식으로 하면 뭐 번역을 하면 산업정보부일 거예요. 인더스트리 앤 인포메이션 이 미니스터리라고 할 수 있죠. 미니스터리 오브 인더스트리 앤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산업정보부에서 네. 작년 11월에 문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AI 로봇을 그냥 로봇이 아니라 네. 중국도 기계 산업 로봇은 많이 발전해 있어요. 네. AI 로봇이 국가의 대표적 전략 중에 하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전기 자동차와 똑같은 전략을 태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되게 전기 자동차를 중국이 키우는 걸 보세요. 중국이 여러분 자동차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넘버 원입니다. 네. 연간 판매량이 180만 대, 1,800만 정도가 되는 거고 네. 2위 시장이 미국 시장이죠. 한 1,500만 원 대가 되는 거고 전후되는 거고 그다음에 3위 시장이 유럽 시장이죠. 1,200만 대에서 1,300만 대. 네. 그러니까 자기 가장 큰 시장에서 이걸 갖다 내연기관차에 있는 해외 기업에게 내주기 싫고 내연기관 기술은 이전 안 되니까 우리 전기차로 가자. 왜 전기차로 가면은 우리 뭐 내연기관하고 파워트레인 없어도 되는 거니까 차 태고 포 떼면 우리도 못 만들 게 뭐 있냐. 그럼 결국 샤오미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근데 그래서 중국에서 근데 무진장 만들자. 그러다가 얘네들끼리 경쟁하다가 중요한 대표 선수들 몇 개만 남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 500개가 넘었습니다. 500개가 넘는데 지난 2, 3년 동안 열 몇 개로 다 정리되고 있거든요. 경쟁력 없는 애는 죽어. 근데 죽는데 그 죽었던 기술 다른 업체가 사는 겁니다. 아하. 저 기술 바이드가 사는 거, BYD가 사는 거고, 저 기술 샤오미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나가는 애들 몇 명 키우겠다는데, 그러기 위해서 500 몇 개를 키우는 거예요. 아하. 그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AI 로봇 기업을 수백 개, 수천 개를 키우겠다. 그래서 산업 클러스터도 만들고, 그래서 살아남는 2027년까지 5개에서 10개.
정도 글로벌 리딩하는 AI 로봇 기업을 만들겠다가 중국 정부가 내걸었던 목표고요.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2025년부터 현장에 투입하겠다. 몇 년도에? 내년이요. 2025년.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투입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 100명당 9대 정도의 로봇을 투여하는 것을 2025년부터 실현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점점 늘려나가겠다. 와. 이게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AI 로봇에 여기 반도체 엄청 들어갈 거예요. 로봇마다 반도체 하이엔드 반도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테슬라에 여러분 오토파일럿하고 FSD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FSD는 하드웨어 3가 장착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이것도 요즘 최근에 나온 차는 하드웨어 4를 쓰고 있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이엔드 칩 2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칩 하나가 여러분 애플의 M1 칩 50개랑 똑같은 성능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실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디바이스에도 하이엔드 칩이 들어가야 돼요. 이 칩을 지금 TSMC가 만들고 있죠. 네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 이거를 삼성이 계약을 해서 하드웨어 5부터는 삼성이 주문 제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이 맺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로봇도 AI 로봇이 들어가면은 여기에도 반도체 칩은 AI 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반도체 시장을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가 앞으로 예를 들자면 아까 말했던 어질리티 로보틱스, 그러니까 아마존에다가 물류 공장에다가 물류센터에다가 로봇을 내는데 생산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1년 연간 생산이 10,000대예요. 그럼 10,000대에도 하이엔드 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공장이 2-3개가 더 만들어지면 1년에 10만 대, 20만 대 만들 거 아니에요. 테슬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옵티머스. 우리 이 옵티머스를 갖다가 자동차보다 저렴하게 만들 거다. 모델 2보다 저렴하게 만들 거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목표 가격이 $20,000예요, 여러분. 네네네. $20,000 만들 거고 이거 10만 대, 100만 대 만들 거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 들어갈 칩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볼 수가 있는 거고 AI 로봇 산업이라는 것은 AI라는 흔히 말하는 오픈 AI의 챗GPT라든지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에 AI 칩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배터리 기술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저는 가장 앞서 있다고 보는 것이 FSD를 갖다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쓰는 FSD 인공지능을 엔드투엔드 AI를 테슬라는 옵티머스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대로 집어있죠. 네. 그래서 뇌가 동일합니다. 즉 자율주행의 뇌와 옵티머스의 뇌가 동일하다라는 것, 여기에 하이엔드 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장 전환을 AI 로봇 시장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사실 언제쯤 이게 달성이 될까, 언제쯤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일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중국에서는 당장 2025년부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이제 중국에서 말한 것처럼 막 일부 공장에 막 쓰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테슬라도 제가 보기에는 2026년부터 빠르면 생산에 들어갈 건데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도 그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쓰기 위한 네, 옵티머스 로봇 생산을 2026년부터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2025년 정도는 그것의 시제품들을 선보일 거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1월 달에 2023년 테슬라 얘기를 먼저 해서 죄송한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네네. 이미 옵티머스는 많이 와 있다.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제일 걱정하고 옵티머스가 시판되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 것은 시큐리티라고 그랬어요. 해킹당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쵸. 이 로봇이 해킹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클라우드 망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지금에서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사실 로봇이나 아니면 테슬라 FSD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의외로 풀리기 어려운 되게 쉽지 않은 숙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로봇이 해킹돼가지고 저를 막 옆에 있는 노동자들 각각 치고 막 한 대 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총집어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망치질 막 계속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보와 보안하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사노동으로 옵티머스 하나 샀는데 네네네. 저는 언젠간 올 거라고 봐요. 부모님 집에 우리 보일러 하나 놔드리자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 집에 옵티머스 하나 놔드릴까? 이런 게 올 건데 걔가 해킹 당해가지고 갑자기 부모님을 아프게 한다든지 반려동물을 한 대 친다든지 이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시큐리티 문제들, 보안 문제들 이 부분도 AI 로봇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상용화됨에 있어서.